50세 이후 자위를 잘못하면 성감을 잃고 파트너와의 관계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사실입니다. 한 남성은 감각이 사라졌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너무 평범한 습관 하나였죠. 무의식적인 자위. 당신도 혹시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그 습관이 언젠가 당신의 몸과 마음을 고립시킬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이제는 그저 숨기고 피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위는 우리 몸의 건강 신호이며 정신과 감정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모르면 그 열쇠는 건강을 파괴하는 칼이 될 수도 있죠. 지금부터 당신이 몰랐던 자위의 진실, 그리고 그것이 50세 이후 삶을 어떻게 뒤흔들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혜의 꽃밭 민지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의심스러운 삶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동기를 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자위와 같은 작은 습관들이 50세 이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자위는 단순한 생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올바른 자위는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에너지를 지속하며 편안함을 느끼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위가 의식 없이 서두르거나 감각과의 연결이 부족하다면 그것이 건강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 답은 예입니다. 자위가 감정적 연결 없이 이루어지면 몸은 점차 감각을 잃게 되고 쾌감의 느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쾌감을 느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상태는 발기부전, 우울감, 심지어는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럼 왜 자위를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사실 올바른 자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위는 호르몬의 균형을 유지하고 수면을 개선하며 특히 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행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도파민을 분비하여 우리에게 즐거움과 활력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자위를 올바르게 하면 정신적으로 더 편안해지며 그 결과로 감정적으로도 젊고 활기찬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올바른 자위란 무엇일까요? 어르신들 궁금하시죠? 다음 부분에서는 자위를 올바르게 하는 방법과 그것이 50세 이후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 비밀들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몸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돌보는 방법을 새롭게 인식하게 해줄 것입니다. 제두장 전립선 건강과 자위의 효과. 우리가 자위를 올바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 잘 이해한 후 이제는 많은 나이 든 남성들이 간과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전립선입니다. 전립선은 남성의 생리적 건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50세 이후에는 더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확히 관리되지 않으면 전립선은 염증, 막힘, 심지어 암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위가 전립선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그 답은 매우 많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액 배출을 멈춘다면 전립선은 계속해서 액체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액체들이 방출되지 않으면 몸 안에 쌓이게 됩니다. 그럴 경우 전립선은 팽창하고 막히며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잦은 배뇨, 배뇨곤란, 심지어는 정액 배출 시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나이가 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정액 배출을 멈추면 전립선은 계속해서 활동하고 몸 안에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위를 규칙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전립선의 긴장을 완화하고 쌓인 액체를 방출하며 전립선 건강을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립선을 보호하는 자위 방법.
그렇다면 자위가 전립선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 자위를 규칙적이고 의식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립선 건강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몸의 생리적 기능을 보호하고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며 스트레스와 피로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전립선 건강을 위한 올바른 자위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을 선택하세요. 자위는 단순한 신체적 행위가 아닙니다. 이 과정은 정신적으로도 깊이 연결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이 공간에서 몸을 완전히 이완시키고 자신의 감각에 집중하세요.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몸이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자위를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의식적으로 수행하세요. 각 움직임을 하나하나 느끼며 쾌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완에 집중하십시오. 이 방법은 단순히 성적인 만족을 넘어서 정신적인 평안과 신체적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자위를 규칙적인 빈도로 유지하되 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빈도는 전립선의 긴장을 완화하고 쌓인 액체를 방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도한 자위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한 보충식. 전립선 건강을 돕기 위한 식이요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지방이 포함된 식품, 비타민 E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전립선 건강을 보호하고 염증의 위험을 줄이며 장기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위 후 느끼는 만족감과 이완은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위를 통해 느끼는 편안함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욱 중요한 정신적 회복의 역할을 합니다. 편안한 정신 상태는 자연스럽게 몸의 활력과 젊음을 유지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부분에서 여러분이 전립선을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감정과 수치심이 정신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제가 공유하고 싶은 비밀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바로 수치심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나이 든 남성들이 자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이는 정신 건강에 매우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치심은 감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치심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수치심을 느끼며 살면 우리는 자연스러운 신체의 감각에서 점차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이 자신의 몸과 점점 더 멀어지게 하고 신체와의 연결이 희미해지게 만듭니다. 자신을 만지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성적인 욕구도 점차 사라지며 자신을 돌보는 데 관심을 덜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수치심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수치심과 정신에 미치는 영향. 많은 세대에 걸쳐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고 심지어 죄악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 종교 그리고 가정에서 육체적 만족을 부끄럽고 금기시하는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남아 조용히 우리의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수치심은 당신을 점차적으로 자신의 몸과의 연결을 끊게 하고 이로 인해 점점 더 신체적 접촉을 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위에 대해 생각할 때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심지어 자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도 그것이 옳은지 고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을 일으키며 결국 정신 건강이 약화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악순환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위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행동으로 수치심을 느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치심을 해소할 수 있는 이완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자신의 몸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간단한 단계를 실천해 보세요. 수치심을 극복하는 방법. 명상과 깊은 호흡 실천. 몸과 정신을 이완시켜 불안과 수치심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은 마음을 열고 자위에 대한 수치심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기 수용. 자위는 몸의 자연스러운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수치심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기.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하지 마세요. 하루에 5에서 10분씩 자신을 이완시키고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앉아서 몸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지원 찾기. 수치심과 죄책감이 너무 강하게 남아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때로는 대화를 통해 마음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수치심을 버리고 몸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진정한 정신적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의 몸은 만족감과 이완 그리고 건강한 상태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위만이 수치심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50세 이후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중요한 비법을 더 공유할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 그 비법을 알아보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더 쉽게 자신과 연결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재내장 건강을 개선하고 성기능을 회복하는 방법. 우리는 자위와 수치심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점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바로 50세 이후 건강, 성 건강을 개선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몸을 어떻게 느끼고 마주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남성들이 성능력과 몸에 대해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너무 나이가 들어 성 건강을 돌보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성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몸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작은 변화를 단계적으로 실천하여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도 성 건강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그의 답은 매일 꾸준한 습관을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매일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걷기, 기공, 요가 또는 간단한 호흡 운동들이 심혈관 건강과 신경계를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건강한 성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운동은 단지 신체 건강에만 좋을 뿐만 아니라 성 건강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성 건강 개선과 자신감 회복 방법. 몸이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체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증가하게 되어 성욕과 성기능이 모두 개선됩니다. 하지만 운동은 그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소입니다. 그리고 몸에 더 편안함을 느끼고 자신감을 갖게 되면 건강하게 살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성생활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성 건강을 개선하고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루하루 꾸준한 운동입니다.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세요. 걷기, 기공, 요가 또는 간단한 호흡 운동과 같은 활동들이 체력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성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호흡 운동 실천하기. 깊은 호흡은 몸을 이완시킬 뿐만 아니라 몸과의 연결감을 더욱 느끼게 도와줍니다. 요가나 명상에서의 호흡 연습을 통해 정신적 건강을 개선하고 이완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 유지하기. 성 건강을 지원하려면 건강한 식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지방이 포함된 식품, 비타민 E,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세요. 이들 식품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올바른 자위 실천하기. 자위는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성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자위는 적당히 하며 단순히 쾌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안한 공간 만들기. 때로는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도 돌봐야 합니다. 편안한 시간을 보내며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실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필요하고 점진적인 변화가 결국 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건강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더 많은 비법을 공유할 것입니다. 오늘 실천하는 작은 변화들이 미래에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제5장 정신적 및 감정적 연결의 중요성. 우리는 신체 건강, 성 건강, 그리고 전립선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신적 및 감정적 연결입니다. 감정은 전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50세에 접어들면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정신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로 인한 감정은 행복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외롭거나 우울하거나 주변 세계와 단절된 느낌을 받는다면 이것은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초래하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심지어 심장병, 당뇨병, 치매와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립된 감정은 고령자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단절된 감정은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고 그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거나 탈진하게 되며 집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가족과 친구들과의 연결을 계속하는 것은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을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년기의 정신적 및 감정적 연결을 유지하는 방법.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정신적 및 감정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의 답은 자신에 대한 생각과 습관을 바꾸고 정신적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법을 적극적으로 배우는 데 있습니다. 정신적 및 감정적 연결을 유지하는 해결책은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고 가족,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들은 여러분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하고 고립된 느낌을 줄여줍니다. 주변 사람들과 마음을 열고 함께 나누고 지원을 받는 기회를 찾아보세요. 감사와 긍정적인 사고 실천하기. 감사하는 마음은 여러분이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자신이 가진 작은 좋은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불안을 줄이고 행복감과 마음의 평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취미와 열정을 위한 시간 보내기.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를 실천하세요. 정원 가꾸기, 책 읽기, 새로운 수업에 참여하기 등 다양한 활동은 창의력을 유지하고 정신적으로 활력을 주며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 실천하기. 명상과 마음 챙김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뿐만 아니라 자신과 다시 연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10에서 15분씩 시간을 내어 앉아서 숨에 집중하며 이완과 마음의 평온을 찾는 시간이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하고 불안을 줄이며 정신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 관리 실천하기. 자신의 감정을 돌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휴식을 취하고 편안하게 쉬면서 즐거운 일을 하세요. 자기 관리는 단지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돌봄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삶에서 균형을 이루고 행복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정신적 연결이 중요한가요? 정신적 건강과 행복을 위한 비결.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건강하다고 느끼면 몸도 더 건강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매일 조금씩 변화를 시작하여 정신이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더 많은 비밀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신적, 감정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또 다른 중요한 비법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제6장 긍정적인 생활 습관,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 우리는 올바른 자위 방법, 전립선 건강, 정신적 건강 등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요소인 긍정적인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긍정적인 생활 습관은 단순히 식습관이나 운동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을 어떻게 살아가고 삶을 어떻게 대하며 몸과 정신을 어떻게 돌보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50세를 넘기면 피곤하거나 예전처럼 에너지가 넘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그 상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생활 습관은 여러분이 젊음을 유지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오랫동안 유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긍정적인 생활 습관은 노화를 늦추고 행복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이가 들면서도 긍정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긍정적인 생활 습관과 건강 개선 방법. 답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습관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측면까지도 확장됩니다. 긍정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기 위한 해결책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무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걷기, 자전거 타기 또는 기공과 같은 활동들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을 강화하며 특히 관절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활동을 해도 장기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건강한 식단 유지하기. 많은 채소와 과일,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공식품, 기름진 음식, 설탕을 줄이고 신선한 과일, 콩류, 씨앗류,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 치아씨, 올리브유와 같은 자연식품을 선택하세요. 질 좋은 수면 유지하기. 수면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하루 7에서 8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은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잠자기 전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TV를 보는 것을 피하여 수면의 질을 높이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 유지하기. 감사하는 마음과 긍정적인 사고는 행복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삶에서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 몇 분만이라도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고 불안을 줄이며 정신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와의 연결.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이 외롭지 않게 하고 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친구 및 가족과 교류하고 취미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연결은 정신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삶을 풍요롭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할 수 있나요? 저는 누구나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큰 변화를 한 번에 이루려 하지 말고 일상적인 작은 습관들을 통해 변화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만약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단계에서 저는 여러분이 지속적인 건강과 행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비법을 공유할 것입니다. 제7장 감사와 자기 돌봄, 정신 건강 유지의 열쇠. 우리는 신체 건강, 성 건강, 정신 건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공유하고 싶은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와 자기 돌봄입니다. 이 개념들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정신 건강과 감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감사는 삶에서 좋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삶의 질을 많이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없는 것들에 집중하기보다는 가진 것에 집중하면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며 불안이 줄어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면역 체계가 더 건강하고 스트레스가 적으며 심지어 오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면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되는 느낌을 주어 외로움을 줄여줍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회적 연결이 줄어들고 외로움이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점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하지만 감사는 그저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돌봄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돌봄은 단지 올바른 식사와 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필요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감사와 자기 돌봄을 실천하는 방법. 매일 감사한 마음 기록하기.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자신이 감사한 3가지를 적어보세요. 그것이 작은 일일지라도 감사의 마음을 키워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 가지기.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냥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재충전이 가능합니다. 자기 돌봄은 이기적이지 않다. 자기 돌봄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체 건강 돌보기. 운동 외에도 피부, 머리카락, 구강 건강 등을 돌보세요. 이것은 자신감을 높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몸과 마음의 소리 듣기. 몸이 피곤하다면 쉬고 불안하다면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통해 긴장을 풀어보세요. 이 방법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통과 연결.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가족과 만나거나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세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외로움을 줄여주고 여러분이 여전히 사회에서 중요한 존재임을 느끼게 합니다. 제8장 감사와 자기 돌봄, 정신 건강 유지의 열쇠. 우리는 신체 건강, 성 건강, 긍정적인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와 자기 돌봄입니다. 이 개념들이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정신적 건강과 감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감사는 삶에서 좋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삶의 질을 많이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없는 것들에 집중하기보다는 가진 것에 집중하면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며 불안이 줄어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면역 체계가 더 건강하고 스트레스가 적으며 심지어 오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면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되는 느낌을 주어 외로움을 줄여줍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회적 연결이 줄어들고 외로움이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점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하지만 감사는 그저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돌봄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돌봄은 단지 올바른 식사와 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필요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감사와 자기 돌봄을 실천하는 방법. 매일 감사한 마음 기록하기.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자신이 감사한 3가지를 적어보세요. 그것이 작은 일일지라도 감사의 마음을 키워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 가지기.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냥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재충전이 가능합니다. 자기 돌봄은 이기적이지 않다. 자기 돌봄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체 건강 돌보기. 운동 외에도 피부, 머리카락, 구강 건강 등을 돌보세요. 이것은 자신감을 높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몸과 마음의 소리 듣기. 몸이 피곤하다면 쉬고 불안하다면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통해 긴장을 풀어보세요. 이 방법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통과 연결.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가족과 만나거나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세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외로움을 줄여주고 여러분이 여전히 사회에서 중요한 존재임을 느끼게 합니다. 매일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돌보는 습관을 통해 삶을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 돌봄과 감사는 일회성이 아니라 매일 실천해야 하는 삶의 일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비법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해 나갑시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자기 돌봄의 중요성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쉽게 몸과 마음의 변화를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상 속 작은 변화들이 쌓여 큰 변화를 이루고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몸과 마음을 돌보는 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지금 바로 감사하고 자기 돌봄을 실천해 보세요. 하루하루가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잠시라도 마음이 움직였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짧은 이야기가 바쁜 일상 속 당신에게 따뜻한 위로, 작은 용기, 혹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저희에게는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입니다. 당신의 좋아요,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남성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오늘이 평안하고 내일이 조금 더 가벼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